주말 사이에 뭐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에 지금 올라있는 배우들의 실명이 거론이 됐는데 조금 나눠서 볼게요. 하지만 먼저요. 네. 곽도원 씨하고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공식 입장을 내가지고 부인을 네. 했습니다. 강하게. 곽도원 씨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그 음담패설 논란이 나오고 폭로 비슷한 게 나오고 나서 바로 부인했죠. 예. 그 폭로의 내용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시점 자체가 거기에 뭐 연극하다가 음담패설했다고 폭로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난 영화 촬영하고 있었다. 예. 그리고 이훈택 극단에서 나온 이후에 연극을 몇 편 했다고 폭로가 나왔는데 아니다. 나는 연극 딱 한 편 한 거밖에 없고 계속 영화만 했다. 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바로 이제 부인을 했고 예, 그 내용이 성추행이 아니고 말이 음담패설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예.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제 정정을 했고 예. 그리고 오달수 씨가 이제 오 모 씨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에 익명 폭로가 그랬죠. 나온 거였는데 그 후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며칠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이건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부인하는 정정 입장이 나왔고 예. 그동안 입장을 발표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영화 촬영을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게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을 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화 촬영 끝나고 나서 내 젊은 날을 수십 년 전 일이니까 젊은 날을 돌이켜서 혹시 내가 실수를 한 게 있나? 이거를 생각을 하느라고 하나하나 확인을 하느라고 입장 발표가 늦어져서 이번에 이제 뒤늦게 입장 발표를 하게 됐는데 예.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쭉 몇 년을 쭉 반출을 해봤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인철 변호사, 이 두 분이 만약에 성추행이나 성희롱한 사실이 있다면 네. 이런 입장이 나오면 요즘의 분위기는 거기에 대한 반론이 나오게 되는 수순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입니다. 만약에 예. 성추행 사실이 있다면 이분들이 부인을 한 것은 오히려 이분들한테 더 마이너스 역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렇죠. 전제가 되는 본인이 거죠.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아직 정말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고요. 뭐 10년 전, 8년 전의 일을 사실 정확히 기억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술에 취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술이 안 취했다면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술이 취했으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투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거는요. 예. 피해를 당하자마자 수사기관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예. 확보한 후에. 그래야지 수사기관이 빨리 수사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데 이렇게 5년, 10년 정도 지나면요. 증거도 거의 없어지고 설령 고소를 한다고 해도 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고요. 이 진실관계가 안 밝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성폭행이나 성추행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빨리 증거 확보한 후에 수사관이나 법원에 소송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그렇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미투에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부인을 했는데 이 피해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 같은 것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투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가지고요. 만약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를 빨리 확보하신 후에 수사기관에 빨리 고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곽도원 씨가 지적을 한 것처럼 지금 피해자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이 나온다면 미투 운동의 본질이 조금 훼손될 우려는 분명히 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예상을 해서 정말 아무런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피해를 당한 것처럼 어떤 특정인 유명인을 대상으로 해서 글을 올려가지고 예. 그 사람을 망신주게 하겠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도록 유도하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요. 한 건이라도 그러면 이제 미투 운동이 엄청난 혼란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을 지금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구제해야 되고 그분들의 어떤 피해 사실을 밝혀야 되고요. 예.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투 운동은 그렇게 순수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한 건이라도 있게 되면요. 전체 미투 운동에 대한 이제 찬반, 진실 운동이 계속 퍼지게 되면 양쪽이 대결하는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 보고 있지만 뭐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미투 운동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정말 본인이 피해자인데 오랫동안 말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얘기하셔야죠. 그거는. 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서 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라도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투 운동은 정말 순수성이 잘 지켜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혹시나 누군가가
뭐 고의든 아니면 뭐 잘못된 행동이든 그런 뭐 미투 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순수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문제를 밝혀내고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두 분은 조금 이제 다른데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네, 조재현 씨가 완전히 지난 30년간 내가 여러 가지 잘못을 한 것 같다라고 완전히 인정을 하면서 사과를 하고 지금 차기작 예정돼 있던 드라마에도 나가지 않겠다. 현재 주연급으로 나오고 있는 드라마에도 하차하고 교수직 그 학교 출강하고 있는 것도 그만두고 또 영화제 어디 위원장 맡고 있는 것도 그만두고 그러니까 완전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모두 그만둔 상태에서 이제 참여의 시간을 갖겠다.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연예계에서 지금 뭐 어쨌거나 은퇴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게 그 연예인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통 이제 자숙이라는 표현을 네, 많이 쓰고 가끔 가다가 이제 잠정 은퇴라는 표현도 나왔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네. 지금 그래서 네티즌들도 이것도 무슨 일종의 잠적 아니냐, 결국 때 되면 돌아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들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폭로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조재현 씨가 사과를 한 이후에도 지금 폭로가 나오는 게 있어서 네. 만약에 계속 폭로가 나오고 사람들의 감정이 정말 안 좋은 수준으로 간다. 예. 이러면은 나중에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의 추이는 현재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법 처리 결과도 그렇고. 예. 근데 이분들은 앞서 두 분과는 확연히 다른 게 이 폭로 이런 글들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그 실명까지도 내세우잖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예. 예를 들면 지금 조재현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배우 최율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언제 터지나 기다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구체적으로 돈을 성추행 뒤에 돈 봉투를 줬다는 둥, 옥상으로 불러서 성추행을 했다는 둥, 대본 봐준다면 호텔방으로 불렀다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 증언하고 있는,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조재현 씨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처음에는 본인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처음에는 이게 음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그런데 계속 하나가 아니고 본물 터지듯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부질없는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실제 시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초창기에 처음 한두 건 터질 때만 해도 이건 음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기보다는 뭔가 변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을 먼저 얘기한 걸 보면 한두 건 터졌을 때는 아마 음해라고 얘기하고 뚫고 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두 개 터지고 나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는 물론 반성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이상 이걸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느끼게 돼서 배우들이나 아니면 이런 유명인들이 어쩔 수 없이 나와 사과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윤택 씨를 포함해서. 저는 그렇게 예. 보거든요. 정말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의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보다는 반성하고 속죄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소나게 예. 피하고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일정 부분 조금 지나고 나면 분위기가 이제 조용해지면 다시 또 복귀하는 경우 많잖아요, 지금. 예. 뭐 그런 경우가 한두 건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이 결국 피해자들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분노를 일으킨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정말 진실되게 반성을 했다고 하면 모든 것 내려놓으려면 이제 끝까지 내려놔야죠. 다시는 뭐 복귀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예. 물론 참여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 사회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사회단체에 가서 본인의 재능 기부를 하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했던 일을 또다시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국민들이나 시청자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계속 부인했는데 만약에 수사를 했는데 유죄가 나왔다. 굉장히 큰 타격일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재 안 좋다고 해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저렇게 인정을 하고 법정에서도 자기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면 형량이 대폭 감경될 수도 있으니까 네. 어차피 수사에서 나올 거 미리 이렇게 인정을 하자. 그럼 법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똑같이 범행을 저질렀지만 저렇게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그나마 이 사람은 그나마 좀 양심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인철 변호사 아까 그 피해 사례를 보면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직군의 여러 개의 지금 경찰이 지금 수사를 지금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수사 사안에 걸리는 것도 있어 보입니까? 이전에는 사실 경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친고죄였거든요. 이 성범죄 같은 건 친고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지 수사가 그렇죠. 진행이 되고 네. 만약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면 수사를 중단해야 됩니다. 수사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면 인지수사를 할 수도 있고 예. 설령 피해자가 고소를 취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피해자가 나타나서 특정이 돼야지만 구체적으로 범행을 특정할 수가 있고요. 예. 피해자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뜬 소문만 있으면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피해자가 나타나서 만약에 내가 당한 거는 알고 보니까 내 기억에는 성추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착각했습니다. 이러면 또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친고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의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좀 구조가 제가 표현해요. 네. 일단 뭔가 일이 벌어지고 매니저나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뒷수습하는 것들을 좀 공통적인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예. 형태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종의 이제 저분들을 우리가 문화 권력이라고 하는 건데 네. 문화 권력의 일탈 행위가 그 혼자만의 힘으로만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예, 예, 옆에서 방관하거나 조력하는 존재들이 있었던 거고 그 조력하는 존재라는 것은 매니저일 수도 있고 극단 관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후배들 중에서 더 어린 후배 바로 위에 있는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 병장 정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 사람들이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이렇게 막 다독이고 군기 잡고 그랬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라고 하는 분이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과거에 뭐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극단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극단 직원이 뭐 돈봉투를 네, 주더라. 그리고 또 어느 스태프는 조재현 씨한테 불려가서 부적절한 시체 접촉을 뭐 손붙잡고 이런 거를 당했는데 옆에 매니저가 있었는데 보고도 못 본 척 하더라. 예.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배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저런 문화 권력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을 텐데 그렇겠죠. 결국 주변에서 도와주고 이랬던 손발의 역할을 해주고 가드의 역할을 해줬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 악습이 예. 계속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민기 씨도 그렇고 조재현 씨도 그렇고 가족 예능이라고 하죠. 가족들이 이미 다 TV에 출연을 해가지고 얼굴을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우연히도 저 두 사람이 출연했던 딸들과 함께 출연했던 프로그램이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예. 같은 프로그램 같은 시기에 두 사람이 같이 나왔어요. 저도 그걸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 두 그 딸들이죠. 딸들이 사실은 이제 한 분은 배우로 또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거죠. 사실 또 딸들의 그 SNS에 올라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글도 올려요. 너 아버지 이런 성추행 사건이 있다는 사실이냐. 이러면 딸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실은 가족들이 뭐 저 사실 알았겠어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보거든요. 조재현 씨나 조민기 씨나 가족들이 저 두 분이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서도 그걸 가만뒀겠습니까? 그 엄마든 딸이든. 제가 볼 때는 가장 충격을 받았을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엄마, 아빠의 저는 다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 가족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네티즌들이 이렇게 이렇게 욕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난을 한다거나 아니면 댓글을 남겨가지고 상처를 주는 일을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두 분은 개인적으로 저런 잘못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책임져야 될 일이지만 예. 가족들이 거기 동조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미리 알고서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하지 않은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딸들이 제일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받아. 저는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딸들이. 그런데 그 딸들에 대해서 계속 만약에 네티즌들이 비난을 하거나 누군가가 비난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사회생활에도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공격하는 건 아니면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비난하는 걸 삼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사 상황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오늘 이제 경찰청장이 이제 인터뷰, 당연히 지금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조민기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진술을 확보한 거네요. 그럼 좀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조민기 씨 같은 경우는 피해 그 학생들이 한두 명에 여러 명이고요. 예. 또 그 피해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지만 경찰은 충분히 인지 수사를 할 정도로 이제 사건이 성숙됐다고 이제 설명을 해요. 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그 내사에서 수사로 예. 이제 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명은 영장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좀 윤곽을 드러낼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재근 평론 최일아 씨, 예. 조연 배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예. 이분은 또 결이 다릅니다. 얘기가. 이분은 이제 널리 알려진 폭로가 나오기 전에 본인이 먼저 예. 인정을 하고 과거 이제 뭐 성추문 논란이 과거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사과한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자숙하겠다라고.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연극 배우협회 이사장이라든가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그런 거 그만두고 뭐 드라마 지금 좀 이따 시작할 드라마 나오기로 예정돼 있는 것도 뭐 그만두고 그리고 또 뭐 교수 임용이 좀 이제 막 예정돼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취소되는 걸로. 근데 최일아 씨가 예. 이분도 이제 이름은 그렇게 유명한 이름이 아니지만 이분 얼굴은 굉장히 유명한 얼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안방극장에서 항상 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에 이분이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하나의 좀 모범이 될 만한 어른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분마저도 과거 극단에 있던 이제 극단 연극 출신인데 극단에 있었던 시절에 그랬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 연극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연극 팬들이 예.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면서 그리고 최일아 씨가 과거에 성추문 정도라고 사과를 했지만 이게 과연 간단한 성추문이라고 하면 보통 성추행 정도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정도의 혹시 사안일까 아니면 또 다른 폭로가 나올 것인가 예.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사과를 해가지고 물러나서 여기서 일단락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피해자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 계속적으로 글을 올리는데 이 글 내용은 조금 충격적인 내용.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최일화 씨는 성추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이게 또 사실은요. 본인이 먼저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모 언론사가 피해자하고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이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이 최일화 씨한테 연락을 해서 통화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일화 씨가 그걸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본인이 사과를 하고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본인이 아주 오래전에 성추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사과한 것처럼 보이죠. 예. 그런데 오늘 피해자가 나타났어요. 피해자가 예. 직접 그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공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나는 누구고 뭐 이런 것도 다 얘기를 그렇죠. 한 거죠.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예. 25년 전에 같은 극단, 최일화 씨와 같은 극단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그때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성추행을 했고 그것을 반성해서 모든 걸 내려놓다고 하는 선제적인 사과가 본인을 더 분노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일은 더 나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축소시키면서 사과하면서 본인은 뭐 마치 먼저 사과하니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려는 태도가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고 예. 그래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이 한 일은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당시에 25년 전에 그 얘기를 밝히지 못했던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25년 전이면요. 여성들이 그런 피해를 당해도 얘기하잖아요.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여성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 이 사실을 얘기했을 때 사회적으로 자기한테 도리어 비난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말 못했지만 본인도 이제 20 몇 살 된 딸을 갖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예.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밝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최일화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선제적으로 사과해서 덮일 것처럼 보여졌지만 피해자가 또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양상으로 바뀌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예. 성추행과 성폭행은요, 법적으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범죄입니다. 예.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초범 같은 경우에는 뭐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지만,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속수사예요, 요즘에. 굉장히 재질이 안 좋다고 보거든요. 물론 25년 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지나서 법적으로는 처벌 안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요, 김어준 씨가 한 말이 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번 미투 운동을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본 거 아니냐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런 논란이 있죠, 지금. 예. 사실은 당내에서도 지금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내에서. 금태섭 의원과 손혜원 의원은 지금 충돌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씨가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예컨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을 하나의 정치 공작적 측면에서 미투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어떤 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수 의원 입장에서는 성폭력 자체를 마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악용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마치 성폭력, 폭행이나 폭력을 옹호하는 듯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양쪽의 주장이 일면 뭐 저는 각각의 정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투 운동은 그 자체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악용하는 순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투 운동의 순수성
예.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미투 운동의 순수성이 다 훼손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게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순수성을 보호해가는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 공학적 얘기나 정치적 얘기를 통해서 미투 운동이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미투 운동의 순수성에 어떤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능한 한 정치권은 이 문제에서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본인들도 반성의 입장,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느라고 입장 발표가 늦어져서 요번에 이제 뒤늦게 입장 발표를 하게 됐는데 예.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쭉 몇 년을 쭉 반출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인철 변호사, 이 두 분이 만약에 성추행이나 성희롱한 사실이 있다면 이런 입장이 나오면 요즘의 분위기는 거기에 대한 반론이 나오게 되는 수순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입니다. 만약에 네. 성추행 사실이 있다면 이분들이 부인을 한 것은 오히려 이분들한테 더 마이너스 역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렇죠. 상태가 되는 본인이 거죠.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아직 정말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고요. 뭐 10년 전, 8년 전의 일을 사실 정확히 기억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술에 취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술이 안 취했다면은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술이 취했으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투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거는요. 예. 피해를 당하자마자 수사기관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예. 확보한 후에. 그래야지 수사기관이 빨리 수사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데 이렇게 5년, 10년 정도 지나면요. 증거도 거의 없어지고 설령 고소를 한다고 해도 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고요. 이 진실관계가 안 밝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성폭행이나 성추행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빨리 증거를 확보한 후에 수사관이나 법원에 소송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그렇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밑에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부인을 했는데 이 피해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투 운동은 정말 순수성이 잘 지켜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혹시나 누군가가 뭐 고의든 아니면 뭐 잘못된 행동이든 그런 뭐 미투 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순수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문제를 밝혀내고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다음 두 분은 조금 이제 다른데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네, 조재원 씨가 완전히 지난 30년간 내가 여러 가지 잘못을 한 것 같다라고 완전히 인정을 하면서 사과를 하고 지금 차기작 예정돼 있던 드라마에도 나가지 않겠다. 현재 주연급으로 나오고 있는 드라마에도 하차하고 교수직 그 학교 출강하고 있는 것도 그만두고 또 영화제 어디 위원장 맡고 있는 것도 그만두고 그러니까 완전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모두 그만둔 상태에서 이제 참여의 시간을 갖겠다.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연예계에서 지금 뭐 어쨌거나 은퇴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게 그 연예인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통 이제 자숙이라는 표현을 네, 많이 쓰고 가끔 가다가 이제 잠정 은퇴라는 표현도 나왔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네. 지금 그래서 네티즌들도 이것도 무슨 일종의 잠적 아니냐, 결국 때 되면 돌아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들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폭로가 어느 정도 주말 사이에 뭐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에 지금 올라 있는 배우들의 실명이 거론이 됐는데 조금 나눠서 볼게요. 좀 먼저요. 네. 곽도원 씨하고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공식 입장을 내가지고 부인을 네. 했습니다. 강하게. 곽도원 씨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그 음담패설 논란이 나오고 폭로 비슷한 게 나오고 나서 바로 부인했죠. 예. 그 폭로의 내용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시점 자체가 거기에 연극하다가 음담패설했다고 폭로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난 영화 촬영하고 있었다. 예. 그리고 이훈택 극단에서 나온 이후에 연극을 몇 편 했다고 폭로가 나왔는데 아니다. 나는 연극 딱 한 편 한 거밖에 없고 계속 영화만 했다. 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바로 이제 부인을 했고 예, 그 내용이 성추행이 아니고 말이 음담패설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예.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제 정정을 했고 예. 그리고 오달수 씨가 이제 모 씨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에 익명 폭로가 그렇죠. 나온 거였는데 그 후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며칠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이건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부인하는 정정의 입장이 나왔고 예. 그동안 입장을 발표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영화 촬영을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게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을 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화 촬영 끝나고 나서 내 젊은 날을 수십 년 전 일이니까 젊은 날을 돌이켜서 혹시 내가 실수를 한 게 있나? 이거를 생각을 하느라고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까지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조재현 씨가 사과를 한 이후에도 지금 폭로가 나오는 게 있어서 네. 만약에 계속 폭로가 나오고 사람들의 감정이 정말 안 좋은 수준으로 간다. 예. 이러면은 나중에 돌아오고 싶어도 못 따라올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의 추이는 현재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법 처리 결과도 그렇고. 예. 근데 이분들은 앞서 두 분과는 확연히 다른 게 이 폭로 이런 글들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그 실명까지도 내세우잖아요. 예를 본인이, 들면, 예. 예를 들면 지금 조재현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배우 최율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언제 터지나 기다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구체적으로 돈을 성추행 뒤에 돈 봉투를 줬다는 등, 옥상으로 불러 성추행을 했다는 등, 대본 봐준다면 호텔방으로 불렀다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 증언하고 있는,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조재현 씨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처음에는 본인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처음에는 이게 음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그런데 계속 하나가 아니고 본물 터지듯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부질없는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실제 시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초창기에 처음 한두 건 터질 때만 해도 이건 음해다란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기보다는 뭔가 변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을 먼저 얘기한 걸 보면 한두 건 터졌을 때는 아마 음해라고 얘기하고 뚫고 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두 개 터지고 나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문제를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 같은 것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투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가지고요. 만약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를 빨리 확보하신 후에 수사기관에 빨리 고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곽도원 씨가 지적을 한 것처럼 지금 피해자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이 나온다면 미투 운동의 본질이 조금 훼손될 우려는 분명히 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예상을 해서 정말 아무런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피해를 당한 것처럼 어떤 특정인 유명인을 대상으로 해서 글을 올려가지고 예. 그 사람을 망신주게 하겠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도록 유도하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요, 한 건이라도 그럼 이제 미투 운동이 엄청난 혼란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을 지금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구제해야 되고 그분들의 어떤 피해 사실을 밝혀야 되고요. 예.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투 운동은 그렇게 순수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한 건이라도 있게 되면요. 전체 미투 운동에 대한 이제 찬반, 진실 운동이 계속 퍼지게 되면 양쪽이 대결하는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 보고 있지만 뭐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미투 운동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정말 본인이 피해자인데 오랫동안 말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얘기하셔야죠, 그거는. 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서 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라도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예.